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더 깊게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일단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6시부터 지금 식당에서 만나서 단일화를 위한 첫 만남이 진행 중인데 한덕수 예비 후보가 한 4시 반쯤에 기자회견에서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선거 후보 등록 안 하겠다라는 배수진까지 친 상황이거든요. 그럼 네. 오늘 어떤 얘기가 지금 오고 갈까요? 예, 한덕수 후보, 물론 예비 후보입니다만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25일까지 끌고 갈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10일과 11일에 이틀간에 걸쳐서 선거 등록하기 전에는 무조건 이 결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단일화가 진척이 없으면은 등록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으름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한덕수 진영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목표 시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단 비교를 해서 김문수 진영에서는 다소 25일까지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따라오는 이견 차이 이게 지금 핵심 중에 하나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11일 안에 단일화를 하자 이런 얘기가 오늘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는 있죠. 예. 대원칙을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뭐 이 부정적인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글쎄요 이따가 끝나고 나올 때 두 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모습도 그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무조건 11일 날까지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큰 원칙만 이렇게 천명을 해도 협상은 뭐 급진전 되게 마련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또 이 오늘 회담 전에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또 진영 논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는 것이 단일화의 효과의 극대화라는 점에서는 예. 매우 바람직하죠. 25일 날 시간적인 여유가 뭐 한 10여일 더 남아 있습니다만 글쎄요 효과 면에서는 역시 11일 그 분수령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뭐 권영생 비대위원장, 뭐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한덕수 예비 후보도 11일을 못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랑은 그 날짜에 대한 그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그 만남 회동 어떻게 결과를 예상하세요? 네, 상대당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예. 오늘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덕수 예비 후보는 평생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고 이번에도 꽃가마 탈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이제 배수의 진을 이렇게 치는데요. 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여러 번의 경선 단계를 거치면서 거의 마라톤의 결승점에 왔더니 거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 그 결승선에서 어떤 분이 나타나서 그냥 메달만 따겠다는 이제 그런 심산으로 여겨져서 예.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참 답답할 것 같고요. 예. 근데 한덕수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11일이 지나가면 김문수 후보는 2번, 그리고 본인은 7번 이하가 되겠죠. 무소속이니까는. 그리고 현재 김문수, 한덕수 두 분의 지지율 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또 언제 역전될지 모르고 또 큰 정당의 후보가 확실히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역전 상황으로 결국 자연스럽게 도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못 박으면서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그 한덕수 예비 후보 측의 김기흥 대변인이 전해준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식사 중에 전체 요리가 끝났고 식사 중이다. 이후에 후식까지 나올 예정인데 얘기가 좋게 끝나면 30분 내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전해졌네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예. 분위기 두 분이 뭐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고성을 지르고 할 그럴 그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예. 또 두 분이
이 서로에 대한 신뢰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단지 워낙 단일화에 대한 그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서로 어떤 분이 소극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시청자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일화라는 대명제 앞에서는 예. 이게 의견이 일치가 본 겁니다만은 워낙 이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전례가 없이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견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고요. 예. 또 한 분은 시간을 약간 지체가 되면 될수록 본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예. 또 한 번은 조직이라든가 또 이 맨파워, 자금 이런 것들이 어차피 무소속 후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11일을 지나면은 매우 불리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두 분이 기본적으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할 걸로 보입니다. 단지 오늘 11일 또는 뭐 그 외에 다른 날짜까지 단일화를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한 줄짜리 합의문만 나와도 예. 오늘 그 회담은 대성공이 아니냐라고 저는 기대 섞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오늘 이제 회동이 이제 시작하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김재원, 김문수 후보 측 비서실장이 입장을 밝힌 것도 있었습니다. 회동 장소로 오는 도중에 납득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황우여 선대위원장을 찾아가서 선관위를 다시 열어달라라는 요청을 들었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예, 이거에 황우여 대해서는 선관위원장이요. 네, 선관위원장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 이 말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것은 지금 뭐 두 후보 쪽에서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김문수 캠프의 김재원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도 본인이 들었다면서 전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그리고 이 정치는 또 한 글자 차이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나온 결렬 가능성이 크다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황우여 선관위원장을 찾아가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글쎄요. 저는 이게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뉘앙스를 잘못 들었던지 왜냐하면 지금 이 중차대한 오늘 6시에 시작된 회담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회담인데요. 예. 이 바로 직전에 이런 얘기를 뭐 재뿌릴 일이 있습니까? 이 권영석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른바 투탑이 단일화에 대해서 특정인 한 사람을 지금 밀고 있다. 이것도 당내 사정을 제가 비교적 잘 아는 편인데요. 그렇지 예.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재명의 민주당 후보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 지금 당에서 뽑힌 김문수 후보 말고 한덕수 후보를 오히려 미는 거 아니냐라는 이른바 호사가들의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인 후보를 이렇게 밀고 다른 후보를 주저앉힌다. 이것은 잘못 알려진 얘기고요. 예. 이것은 곧 오늘 회담 끝나고 합의문을 또는 뭐 합의문이 불발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끝난 다음에 백브리핑을 통해서 예.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 오늘 회담 장소로 오는데 김문수 후보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 하면서 6시 넘어서 두 분은 이제 식사를 시작하러 단독 독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나와서 말을 한 겁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황우여 선관위원장을 찾아가서 오늘 둘의 만남은 결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선관위를 다시 열어서 후보를 다시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김재원 비서실장이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회동도 시작하기 전에 당에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한다. 근데 차를 타고 와서 전화 통화한 거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옆에서 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 내용을 보고 받고도 회동은 그래도 해야겠다 해서 둘이 만났다는 거거든요. 네. 오늘 회동과 관련해서 숨가쁘게 전개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예. 저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앞서서 이 단일화의 본질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 한덕수 내란 대행 그리고
또 내란 정당이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김문수 후보 이 둘의 결합은 그냥 내란 연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단일화를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은 조금 다른 지지층을 포섭하는 후보들이 같이 결합을 하면 예. 그 이종 교배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의 결합은 이제 동종 교배로 보통 동종 교배는 다양성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취약한 개체가 나타나기 쉽잖아요. 예. 그런 동종 교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단일화를 하면은 그 단일화하는 두 개체들이 1+1이 2가 되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1 곱하기 1은 그냥 1인 그런 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 측의 차명진 전 의원이 글을 올렸는데 거기 예. 보니까 이 단일화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없다. 나아가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자폭 발언을 했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홍준표 전 시장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을 띄운 것은 용산 대통령실이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 한덕수 띄우기에 나선 그 배후에는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예. 저희는 정말 이러한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에 경악을 금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제가 짧게 네네. 언론을 좀 다른 거는 뭐 저는 그냥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내란 대행 이거에 대해서는 표현을 정제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란이냐 아니냐는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란이 결론 난 것도 아니고요. 탄핵이 됐지 않느냐라고 또 되물으실 수가 있는데 탄핵과 내란은 기본적으로 다르죠. 탄핵이 됐다고 해서 그게 내란범으로 이렇게 바로 이 환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란 여부는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표현을 자제를 해주시는 게 그게 옳은 결정이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계엄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예, 계엄 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일정 거리를 두는 발언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라든가 탄핵에 대해서 완전히 이런 그 계엄을 옹호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내란 대행이라는 지금 표현. 그래서 동종교배다 하는 말도 저는 당연히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대행의 살아온 삶의 궤적은 예.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나물의 그 밥 아니냐.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없다. 그것은 뭐 민주당의 희망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그 뭐 희망은 계속 가져서도 좋겠지만 글쎄요. 지금 저희 당에 정말 이 필사적인 그 단일화 움직임의 동종교배다, 내란 대행이다라는 것은 저는 표현을 좀 이렇게 순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예. 말씀드립니다. 예. 네. 두 분의 삶의 궤적은 다르죠. 한 분은 꽃길만 걸어왔고 한 분은 서민과 함께하는 삶을 초반에 가지셨고 노동운동을 하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내각에 몸담았다는 점에서는 같은 내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형사재판을 통해서 아직 내란이냐의 여부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내란 대행이라는 것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릴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꺼내셨는데 저는 네. 그럼 이런 말씀으로 되돌려주고 싶네요. 예. 국민의 아마 절반 이상은 그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전과 4범에서 이제 5범이 확정이 됐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니까요. 그 전과 5범 대한민국 역사상에 이런 잡범이 없습니다. 파렴치범이 없습니다. 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파렴치범, 잡범이다라고 규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한 가지 더 글쎄요. 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네요. 본인이 마치 이 정치 핍박을 받아서 조봉암 선생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거의 동렬로 정치적인 사형을 받았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글쎄요. 참 비교할 걸 비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전과 사범의 4개를 다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 검사 사칭이 없습니까? 이 거기가 없습니까? 사범은
이 정치적인 그 핍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예. 개인의 불찰 따른 그야말로 자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조봉암 당수와 동렬에 쓰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예. 글쎄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자기 올려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예. 김문수 후보께서는 전과 몇 범이시던가요? 네, 그거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범입니까? 예. 전과 6범으로 이 경선 과정에서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의 6범이 뭔지를 혹시 정확히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그러니까, 노동운동 이 하시면서 예, 좀, 그렇죠. 자랑스러운 전과도 있으실지 네, 모르지만요. 민주화 운동과 네, 국가보안법 이런 거기 때문에요. 그 기본적으로 법을 예. 다르죠. 어겨서 그렇게 사랑의 교회에 3번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한 알겠습니다. 것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화면은 이재명, 계속 네. 그 단일화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예. 근데 내용이 조금 더 이렇게 네. 약간 빗나가서 다시 근데 다시 모였다가 또 빗나갈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지금 다시 모여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 궁금한 게 네. 그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당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운한 소리를 계속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의 대선 후보와 당과의 관계가 신뢰관계가 많이 깨진 거 아닌가 이런 네.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확실한 거는 지금 이 김문수 후보가 당에 대해서 매우 섭섭한 그 감정이 있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예. 그것이 뭐 잘못 와전됐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에 굉장히 섭섭한 거는 아마 아시는 분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할 겁니다. 지난 토요일 일산 킨텍스에서 그 8강, 4강 최종 두 사람의 결승전을 통해서 어렵게 당 후보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사실은 3시간 뒤에 우리 당 그 지도부가 가서 단일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는 좋습니다. 그래야 예. 우리가 이깁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지만 예. 이 3일 안에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감정에 앙금이 돼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아니 이 당이 한덕수 당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굉장히 그 예우 차원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치열하게 예선을 겪고 온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른바 부전승으로 먼저 올라간 그리고 그런 얘기 한 번도 당비를 내지 않는 우리 당의 그 예. 책임당원이 1,000원입니다. 네. 한 달에 책임당원에 1,000원을 내지 않는 분 그리고 또 3억을 내지 않는 분 3억이라는 게 이제 경선 비용이거든요. 한 그때마다. 해마다 1억씩 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격앙된 어조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분이 이미 결승에 올라갔고 치열한 경선에 올라간 분하고 똑같이 대우에도 시원찮을 판에 예. 우대를 한다 저쪽이. 그러니까 상당한 섭섭한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오늘 이제 첫 사실상의 조계사 만나는 거는 그야말로 덕담으로 지나간 거고요. 사실상의 단일화를 위한 첫 만남입니다. 예. 그게 다소 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은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원칙만 두 분이 1,000명을 하면은 그게 여론조사가 됐던 단판이 됐던 역할을 분담해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강론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한덕수 대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구체적인 방안은 일임을 하겠다. 나는 예.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단일화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라는 이미 원칙과 방향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예. 큰 방향만 두 분이 합의를 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준다면은 저는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이제 예. 곧 1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게만 되면은 급물살을 탈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우려하는 저희 당원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에 계신 분들도 야 그래도 이 당이 역시 그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걸 저는 반드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박경인 대변인, 네. 그 그래도 단일화를 주위에서 정치하면서 많이 보셨잖아요. 네. 아름다운 단일화는 쉽지 않잖아요.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 80만 당원이 뽑은 후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분을 이렇게 홀대하면서 나타나는 일련의 상황들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음모와 술수로 점철된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죠. 참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수월하게 할 것 같은, 그래서 김덕수론을 펴면서 이제 지도부의 당의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현역 의원들도 쪼르르 김문수 캠프로 가고,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도 굉장히 서운함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돼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당의 후보가 됐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로서는 어렵게 된 이 후보직을 왜 내놓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본선 후보 등록을 하고 네. 또 TV 토론을 하고 늦지막히 그렇게 단일화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후보인 본인이 이제 최종 후보가 되기가, 본인으로 단일화되기가 쉽겠죠. 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당에서는 권영세 권성동 쌍권 지도부는 대통령실과 교감을 하면서 이제 한덕수 후보로 가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그냥 징검다리 삼아서 한덕수 후보로 가려는 거였고, 그런 이유는 사실 한덕수 후보가 만약 뭐 정말 희박한 가능성입니다만 내란 세력이 다시 집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윤석열 사면해주고 예. 김건희 단죄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텐데요.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를 꿈꾸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한덕수로 넘어가려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한덕수 예비 후보의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어제 그 바로 옆 스튜디오에서 홍보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가 예. 이렇게 옆옆에서 홍보물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캠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문수 캠프에서 당에 공약을 주지 않아서 예. 김문수 캠프에서 급하게 공약 작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한센인 마을을 방문하면서 그 행보로서 굉장히 좋은 행보였어요. 예. 근데 그 보도 자료를 국민의힘 공보국을 통해서 뿌려달라고 했더니 그걸 안 해줘서 그냥 김문수 캠프에서 자체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뽑은 그런 자당의 후보를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나. 그리고 저는 이거는 예. 정당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당의 국회의원들이라면 자당의 후보가 아닌 무소속의 후보를 지지하면 그게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징계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도무지 이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경선과 그리고 작금의 그 단일화 과정은 예. 정말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밖에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팩트를 그 하나 좀 제가 바로잡을 게 국민의힘 있습니다. 쪽 대선 캠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요. 많이 말씀하시네요. 글쎄요. 지금 이제 말씀이 뭐 물론 어디서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겠지만 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용산과 교감을 통해서 한덕수 대행을 밀고 있다라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홍준표 시장이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마치 그게 네, 제가 아까도 아까 팩트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전에 안 되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폭로하신 거라고 말씀을 했고요. 예. 그걸 다시 받아서 말씀드린 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당의 지도부가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특정 후보를 더더군다나 지금 용산에 어떤 뭐 지시를 받아서 지금 용산이라는 게 실체가 있습니까? 아마도 그 얘기를 꾸며낸 분들은 아직도 윤 대통령의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란 세력을 이제 더 제가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아마 꺼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그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뭐 승부는 어차피 한 분은 탄핵을 당한 그런 마당이니까요. 지금 정치 이 판 더더군다나 대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그 자체가 저는 참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용산 얘기를 자꾸 꺼내시는 게 아마도 윤 대통령, 탄핵당한 대통령과의 대리전이다 이런 그 구도로 말씀을 하는 거를 이제 다시 인용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예. 왜 여기서 용산이 나오고 왜 뒤에 윤 대통령이 숨어서 컨트롤을 하느냐. 이거는 그야말로 삼류 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 당대표
원내대표도 하셨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도 하셨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 왜 그런 거짓을 폭로했는가 항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저도 오늘 예. 그 홍준표 대표의 그 한덕수 대망론이 용산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경악을 했고요. 근데 그 한덕수 망은 희망할 때 망자를 생각했겠지만은 저는 망할 망자를 쓴 크게 알겠습니다. 망할 네. 대망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김재원 비서실장이 밝힌 내용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신동우 수석 대변인이 김재원 비서실장의 발언은 상당 부분 오해가 있고 잘못 전달된 것이다. 또 추가적으로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회담 결렬 취지로 발언한 적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재원 대변인의 브리핑에 대한 반박인데요. 좀 어떤 진실 공방으로 좀 벌어질까요?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자마자 그런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죠. 예. 네. 전원에 세 번째 건너서 하면은요, 이 정확한 워딩이 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거죠. 예컨대요. 한 가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황우려 선관위원장을 찾아가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결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두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 끝나고 나서 두 분이 밖에다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당의 또 다른 핵심 배석을 했거나 이분이 이제 전했을 텐데 이 전하는 과정에서 건너 김재원 비서실장한테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회담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를 결과적으로 결격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둔갑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이 당 지도부가 지금 이 중차대한 6시 회담을 앞두고 이 다른 후보로 바꿔야 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초등학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처음에 네. 이거는 뭔가 그대로 팩트가 아닐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공식적인 브리핑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네. 앞서 또 한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고 배수진을 쳤잖아요. 네. 이런 배수진이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한덕수 대행은 이번에 이 단일화가 안 되면은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호가 8번, 9번, 10번으로 내려가면은 아무리 내공이 있는 후보라도 득표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이고 양당의 구도가 이렇게 첨예하게 갈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돼서 내가 그냥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하고 25일 인쇄용지 마감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거는 한덕수 진영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 배수이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배수이진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제1차 배수이진이고요. 예. 두 번째가 오늘 나온 그 워딩이 배수이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절실한 것이죠. 예. 절실한 걸 김문수 후보는 안 느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단일화가 없으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대한민국을 그대로 헌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기는 방법 이런 것들이 김문수 후보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예. 얘기고요. 그러니까 오늘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예. 단일화를 언제까지 우리는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선명한 한 줄짜리 메시지 나오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대변인님 지금 들어온 소식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식사는 끝났다. 한덕수 예비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따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식당 앞에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혹시 두 분이 같이 나올 거를 대비해서 마이크도 두 개, 그러니까 양쪽에 배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단일화 회담이 1시간 15분 만에 끝났는데 둘은 따로 나올 것이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건 너무 빠른 예측일까요? 글쎄요. 그런 일반적으로는 두 분이 손잡고 같이 나와서 예. 같이 회담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또 대변인단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저도 예정으로 그렇게 해야 또 모양새가 좋은데 지금 진짜 단일화니까요. 따로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같이 두 분이 똑같이
합의를 한 이른바 한 줄짜리 메시지를 도출해내지 못한 결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지금 그 뒤에 백브리핑 때 다시 얘기가 나와겠습니다만은 예. 왜 따로따로 나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인보다는 다소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얘기도 좀 가능하다라고 약간의 우려스러운 그런 알겠습니다. 발표네요. 예. 김문수 후보가 나와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께서는 다 한덕수 후보와 열어놓고 여러 가지 회동에서 방법 다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제 단일화 방안을 가서 이제 말씀드렸다. 말씀 이에 이제 대한 하시려고 한덕수 했고, 후보는 그래서 드렸는데 당에서 하자는 여러 대로 가지 가능성을 하겠다고 열고 반복적으로 논의하자 얘기를 이렇게 했고 말씀하셨는데 또 긴급 이제 기자회견을 한덕수 연 오늘 아까 그 내용에서 이제 더 말한 진척할 걸로 것이 이제 없다라고 대처하겠다면서 말했습니다. 또 다시 그러면 만나자는 대화가 제안에도 거의 진척이 되지 않는 한덕수 후보가 상황이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답했다. 또 무소속 출마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한덕수 후보의 또 입장까지 김문수 후보 입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단일화 방안에 대한 이견은 굉장히 큰 걸로 보여요. 네, 양쪽 의견이 워낙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 즉 이견이 워낙 크다 보니 어떤 총론적인 차원에서의 합의 문장 하나도 못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되더라도 사실 강론으로 다 들어가면 뭐 시기나 방법 어떤 뭐 담판을 통한 추대일 것이냐 혹은 뭐 여론조사를 통한 원샷 경선이냐 또 뭐 당원과 일반 여론을 50%씩 섞을 것이냐 합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참 갈 길이 먼데 단일화는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후보는 그냥 바로 예비 후보는 바로 나가시고 이정현 대변인께서 이제 대리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5.18 민주묘지를 가서 이제 저도 호남 출신입니다라고 호남 호소인을 한 다음에 그거를 주워 담으려고 백부를 하다가 광주 사퇴라는 또 말씀을 하시고 그게 또 이제 논란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그 멸칭을 쓴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그게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이정현 대변인이 대리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개사과 2탄이냐 이런 비판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이게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직접 말씀을 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아무래도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웃으면서 여유 있게 직접 그 상황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아까 이정현 대변인이 또 그 출마의 의의를 말씀하셨어요. 경제에 방점을 찍어서 오늘 4시 반에 발표한 그 성명서에도 경제를 또 강조하셨던데 저는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민생 경제를 파탄낸 마이너스의 손 그 장본인이 지금 경제를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실소를 금치 못하겠고요. 그리고 네, 이상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면에 김 후보 측은 25일까지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앞서 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입장을 두 후보 간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액면 그대로 오늘 지금 두 진영에서 브리핑을 한 것을 들으면은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가정하에 한덕수 대행은 후보 등록을 아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10일 이틀 동안의 후보 등록을 받고 12일부터는 바로 거리에 그 캠페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가 등록을 안 하면 이제 그야말로 3일, 4일 동안의 진척이 정말 없게 되면은 제가 판단을 하기에도 등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립니다. 무소속으로 기호 8번, 9번으로 나가는 상황은 본인이 판단하기에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두 분 중에 한 사람만 남고 한 사람은 그 대열에서 탈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저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단일화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두 분이 이 단일화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필수 불가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생, 그리고 또 하나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두 분의 공조 이게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한 그 손을 흔들고 선거판을 누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희생을 했느냐 이것이 오리무중으로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단일화의 참 그 뜻 그리고 대반전 예.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단일화의 요인은 상당히 지금 이제 오늘 저 장면으로 봐서는 예. 힘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25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바로 예. 인쇄용지가 마감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두 분이 다 한쪽은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고 네. 한쪽은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두 분이 같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들어볼 하면은 거기에 사퇴라는 글씨가 써 있는데요. 예. 25일 지나면 이제 그마저도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25일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11일까지 후보 등록 여의치가 않으면 나는 등록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글쎄요 다소 지금 표정에서 볼 수가 있죠. 다소 예. 이 한덕수 후보가 경직된 그 모습을 보였다면은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어 중간에 이 미소도 띄고요. 예. 그러니까 모양새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한덕수 후보가 등록을 안 하게 되는 것도 크게 나쁠 건 없다. 아마 진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원래 바랬듯이 그런 단일화의 그 승수 효과 이것은 상당히 지금 약해졌다 이렇게 봐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회동 결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화제 잠깐 바꿔서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달 말로 예정된 대장동 사건의 공판 역시 미뤄졌는데요. 우선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그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정말 다행입니다. 상식에 부합되는 이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서울고법을 높이 평가하면서 나머지 3개의 재판에 대해서도 연기할 것을 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얼마 전에 대장동 재판도 미루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22일에 공직선거 기간과 대선 날 해서 지금 3개의 재판이 남아 있는데 그에 예.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고 국민들의 시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법부가 거기에 성큼 난입해 들어왔던 거죠.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이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주권이 강탈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자를 사법부가 축출해내는 제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 혹은 무소속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후보가 거의 무투표 당선되는 그런 상황을 조희대 대법원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법 쿠데타였고 예. 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또 많은 국민들이 분개해서 그 분노가 임계점을 이제 넘어서고 있었는데요. 또 오늘 좀 많은 것들이 바로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북의 경우 신규 당원 모집이 굉장히 10배나 급증을 했는데요. 5월 1일 이후에. 민주당이요? 네, 거기서 신규 당원에 가입하면서 누가 추천인이냐고 했을 때 예. 조희대라고 쓴 경우가 그렇게 그래요?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5월 1일에 어떤 폭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네, 민주당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상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좀 이제 벗어났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이 이른바 이재명 세력의 지금 브레이크 없는 질주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주 이 건전한 상식을 기대를 한 자체가 지금 아주 우스꽝스럽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박 대변인께서 말씀을
사법 난입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사법 쿠데타, 사법 내란 이런 얘기는 당의 공식 입장에서 수도 없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대법원이 저렇게 난입이라는 표현을 들어서까지 개입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어떤 범죄 없는 범죄를 일부러 사법부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바로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1심에 2년 2개월이 걸린 거 다 국민 여러분 아실 겁니다. 2심에 4개월여가 걸렸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 원칙을 지키자는 얘기를 수도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때마침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자격 여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른바 공직선거에 뛰어들어도 되는지 아니면 이분이 부적격자인지를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거, 국민이 맡긴 이 권리와 책임을 사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선이란 시점과 맞물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대선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무자격적 여부 난 몰라요. 뭐 알아서 하세요라고 해야 그게 정답일까요? 정말 올림픽의 100m 선에 지금 서 있는 그 선수가 자격이 있는지 도핑 테스트의 1차의 양성이고 2차의 음성인데 이걸 최종적으로 판결을 해야 자격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다고 글쎄요. 정말 사법 쿠데타와 사법 내란 그렇다면은 2심에서의 무죄를 받았던 그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칭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뒤가 잘 안 먹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형사소송법 찔끔 이렇게 법을 손볼 것이 아니고 목표가 정말 그대들의 목표가 그렇다면은 아예 이재명 유죄 평생 금지법을 만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애꿎은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손을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우리의 지도자 이재명 후보는 평생 유죄를 때리면 안 된다라는 유죄 금지법을 차라리 만들면은 얼마나 더 간편할까요? 저는 그런 제안을 역설적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법원의 한 30초만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법원의 코트넷에도 그 사법 폭거를 규탄하는 글들은 많이 올라왔고요. 오늘 김주옥 부장판사가 주옥 같은 말을 남겼더라고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데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판사는 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윤석열보다 더 악랄하다는 것이냐 이런 글들을 남겼는데요. 전원을 들으면서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사소송법은 그 헌법 84조의 의미를 더 명료화한 것이죠. 그 불소추 특권에서 기소뿐 아니라 재판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주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이고 그것이 입법 취지를 잘 반영하는 길입니다. 네, 이 시간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